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기대되는 목요일 일부 멤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예. 자, 장윤미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 비평가 박진영 비평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대한민국 유일의 정치 비난가 박진영입니다. 네. 자, 계속 비난가 밀고 있는데 크게 이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띄운 게 몇 개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지식인. 그다음에 별로 뜨거 같지가 않은데. 아니 남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저가형 유시민. 중저가형 유시민. 뭐라고? 보급형 유시민. 중저가 유시민. 보급형.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온라인에서 떠가지고 그렇게 어디 가면 보급형 유시민이다 이런 이야기 좀 듣습니다. 유시민 작가 섭외 어려운데. 네, 감사합니다. 요렇게라도 떼워. 대신 필요할 고향 동네가 비슷하다 아닌가? 그렇죠. 경주하고 영천이시면. 근데 사실 본인이 뛰었다고 주장하는 얘기를 난 사실 다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쵸? 들어봤어요?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이거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민주당 3대 전략가 들어보셨습니까? 전략가? 전략한 사람. 전략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3대 전략가가. 일단 뭐 제가 일단 박진영이고. 굉장히 오늘 방송이 슬프게 시작하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누구예요? 나머지 두 분 곧 생기겠죠. 인생은 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예. 곧 전락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시작이 약간 어수선한.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이 방송인인 게 3대 전략가 딱 말해놓고 자기 이름밖에 안 말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10대 지식인은 제가 몇 명 정해줬어. 그러니까 봐 이렇게 좋은 건데도 막 10대 말하면서. 지식인 유시민 장관. 그다음에 김진애 형님. 그다음에 최근에 그 김종대 형 넣어줄까 말까 고민 중. 예. 그분은 뭐 그럼 10대가 다 안 채워진 거예요? 안 채워졌죠. 10대 가수가 늘 차 있는 게 아니야. 그렇군요. 해마다 바뀌는 거죠. 그럼 저희 좀 넣어주세요. 장윤미 넣어주세요. 일단 약간 함량 미달인가 아직은. 그럼 저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자, 그렇게 되려면 어찌됐건 뉴스다이브가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TV 구독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뉴스다이브 보시고 나서 이 엄지척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일주일 지나가면서 계속 뭐 일 많이 한다 이러는데 효능감이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면 뭐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어제 오후 2시부로 바로 중지를 했고 어제 밤에 이게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 방송이 들리지 않았다. 야, 진짜 그 너무 다행이다. 이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진짜 엄청난 고통이었었거든요. 그게 강화 쪽에 계신 분이 그때 강화 김포 국회에 오셔가지고 예. 무릎을 꿇었어요. 맞아요. 어머님들이 살려달라고. 제가 예전에 그 관련해서 취재를 하러 한번 현장에 가봤었는데 이게 그냥 대남 방송 그러면 뭐 옛날에는 뭐 우렁찬 목소리로 막 그런 걸 했었잖아요. 노래 들고. 예. 그 소음 방송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괴기스러운 소리를 계속 흘려보내요. 그 깊은 밤에 막 귀신 소리 같은 거, 동물 소리 내고, 동물 뭐 개들 막 짖는 소리도 아니야. 낑낑거리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들으면 힘든 소리들만 계속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주무실 수가 없어요. 지금 그와 똑같은 고통을 누가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들이 겪고 있습니다. 법원 삼거리랑 그쪽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하러 나오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걸 틀어놔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녹음된 거를 하루 종일 틀어놔서 우리 변호사들 방이 있는데 미치겠다. 이거 정말 내가 어떻게 신고라도 해야 되겠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일을 할 수 없다. 이거 귀에 인이 박혀가지고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나가다가 검찰청 그 직원들하고 검사들이 얘기한 것도 들었어요. 그들도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뭐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그러니까. 옛날에 데시벨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전혀 안 통하는 거 같고. 경찰 오면 딱 줄이고 이러죠. 예. 아무튼 대남 소음 방송이 이 합참이 확인한 거니까 어제 안 들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가 지났고요. 근데 국방부가 너무 치사했죠. 처음에 그거 이제 안 하기로 하고 나니까 우리가 중단이 아니라 일시 중지다. 이렇게 치사하게 말했었잖아요. 네. 그래놓고 또 이제 당장 성과 나니까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과 나니까 이제 거기다 숟가락 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도 군수도 다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벌써 뭐 현지 언론들,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이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뭐 국회의원과 군수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또 현지에 계신 또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도 다 알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진짜 얕잡아보는 기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 되면 전국 지표조사 MBS 여론조사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직무수행 평가 긍정이 53, 부정이 19. 이게 취임하고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숫자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정수행 기대감에 대해서는 잘할 것 같다가 65, 못할 것 같다가 2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게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또 보여주는 것들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좀 보자면 민주당이 45고요, 국민의힘이 23. 그리고 지금 이른바 3대 특검 처리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64, 반대한다가 25. 이 정도로 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숫자 뭐 의미를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크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데요. 이재명 정부 이제 겨우 일주일이 됐잖아요. 예. 근데 특징이 뭔가면요, 한 1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슷한 굉장히 많이 안정감이 있고 거친 면이 없어요. 예. 역대 이제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거나 이러면은 초반에 이벤트를 막 때립니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예. 특히 이제 우리 정권 초반기 때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분이 Y였습니다. 그때 뭐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리 났었죠. 그렇죠. 눈 뜨면은 하나회 청산, 뭐 금융실명제, 역사 대형 바로잡기. 이슈들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잖아요. 놀랐지? 이게 국민들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도적인 개혁이라든가 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개혁은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다. 원래 준비된 것들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벤트 한 게 없어요. 예. 원래 늘 했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지지율이 만들어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지지율을 저는 만들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렇죠. 뭔가 이 기초를 잘 다져야 그 위로 올라가는 것들도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취지에 공감하실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실 일 많이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과로로 쓰러졌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페이스북에 안타까움을 또 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젯밤에는 또 병문안을 갔더라고요. 진짜 일이 많긴 많은가 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제가 알기로 시력이 좋지는 않은데 이제 너무 눈이 피곤하니까 이제 안경을 쓰고 나오시잖아요. 이제 렌즈를 못 하시니까. 그러면서 제가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퇴근 차량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출근 안 하면서 출근하는 것처럼 가짜 차량 보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거꾸로 할 거라는 거야. 퇴근 안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일하는데 퇴근하는 척 차량을 보낼 수 있으니 차량을 잘 봐야 된다. 이게 국민들이 딱 느끼는 전 정부의 이 대비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한다, 애쓴다. 그러니까 제 주변 많은 분들도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년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안정적이게 심적으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댓글 같은 걸 봐도 정말 아픈 댓글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억가예요. 이를테면 이제 좀 비토내는 거는. 그래서 이거 대부분의 정말 합리적인 시민들의 응원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힘드셨겠지만 이제 코로나 기간에 정은경 청장 보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염색 못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본인은 힘드셨겠지. 근데 국민들은 뭔가 마음이 좀 좋은 게 있었잖아요. 너무 편안했죠. 그때도.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직원들의 약간씩 초췌해지는 모습에 우리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포스트는 계속 올라가고 뭐 좋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갈까 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나 이제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행복해야 됩니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너무 고생한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살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하고 진짜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 이제 김남국 전 의원이 이제 비서관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일하는데 삼시 세게 계속 이제 그 안에서 아마 도시락만 먹고 뭐 김밥만 먹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월급이 얼마냐, 복지가 뭐냐, 뭐 일시에 퇴근하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노영희 변호사 아니면 못 물어볼래. 다들 궁금해하지만 약간 입 밖으로 꺼내기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나만 물어볼 수 있나? 어쨌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니 자기는 아니 어쨌든 내가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누가 하냐? 임세은 전 민주당 대변인이 말을 하면서 제가 이
그 경험들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급여는 전혀 살림에 도움이 안 될 수준이고요. 복지는 있어도 누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제 퇴근도 못 하고 계속 일하느라고 다들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과로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과로해가지고 쓰러지신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게 며칠이나 됐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써 벌어지는지 예.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박진영 정치 비난가는 네. 이날에 어땠어요? 이랬을 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남보다 한 10배 정도 속도로 일을 합니다. 빨리. 예, 일은 첫 번째가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예.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흘러갑니다. 놔둘 건 놔두고 할 것은 하고 그거 구별하는 게 그게 능력이네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분이 그 공직생활 계실 때 봤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엄청 발랄했어요. 일을 빨리 하셔서 그랬나? 효율성이. 아니, 살면서 저보다 일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예요? 아시다시피 10대 지식인이시기 때문에 일 잘하시는 걸로. 전락가. 근데 왜 전락가가 된 거야? 뭐 그거는 이제 삶의 우여곡절. 맨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토하고 있어요 지금 게시판에. 게시판에 사람들이 댓글을 막 토하고 그래, 있어요. 여기 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아니 그 국세청에서 파견 오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검증 업무를 하셨는데 인수위 없이 지금 아직 인사가 다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검증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살피는 대통령의 모습도 또 비서실장의 모습도 훈훈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원고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뉴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 3특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후보를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특검 후보자를 각각 추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원장,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는 이윤재 명지대 법대 교수를 추천했고요.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자로 내란 특검에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후보로 지금 추천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좀 익숙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약간 낯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판검사가 좀 절묘하게 좀 조합이 된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언론에서는 최혜병 특검을 좀 법원 출신한테 하고 내란 김건희 특검은 이제 검사 출신이 좀 진두지휘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관심을 가졌던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위원 많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실 거예요. 검사 출신이고 전현희 당시 이제 국가권익위원장으로 막 감사하고 이랬을 때 완전히 140페이지가 넘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직격 검토 보고서를 올려서 그때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오히려 정말 혐의는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볼륨도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보다도 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주 정통 법원 출신을 이제 선정을 했고 이윤재 명지대 법학 교수는 또 검사 출신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을 법원 출신으로 나머지를 이제 검사 출신으로 했고 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내란 특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지만 법원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엄청난 좀 각을 세우고 관련해서 이제 그 책도 내시고 이랬던 분들이시죠. 예. 어쨌든 뭐 제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 한 분 정도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 두 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아무래도 조금 더 특수성이 조금 있어 보이니까 군 관계자들, 군 관계자나 검찰당 고등검찰부장 이런 쪽이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법 교수님보다는 좀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어찌됐건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빠르면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초까지도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지금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이 임명되고 나면 이제 또 특검이 뭐 특검보라든지 수사 인력들 또 맞추고 준비하는데 최대한 20일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다음 달 초부터 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텐데 그 사이에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든지 관련 혐의가 있는 사람들 뭐 태도를 보자면 오늘이 12일 아닙니까? 그 윤석열 원래는 저 소환 돼야 되는 날인데 일단 거부했고
김건희 씨도 계속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 있다, 나는 뭐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 등등 주장을 하면서 또 계속 안 나올 네. 모양새이기 때문에 요 과정 속에서의 증거인멸,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계속 그 주장하고 있는데 뭐 노상원이라든지 김용현이라든지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 네. 구속기간 만료가 다 돼간단 말이죠. 맞아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6월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27일이 아마 예. 만기일. 그러면 이런 부분들 만약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를 또 만나고 그들이 증거인멸하지 말라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서든 빨리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공판 검사들한테 확인을 좀 받아야 되고 또 이 재판하시는 부장판사님한테도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아는 이제 그 언론인 분이 아마 취재를 한번 하려고 그쪽에다 물어봤었었나 봐요. 예. 근데 반응이 없대요. 반응이 없다. 취재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취재를 해봤는데 별 의지가 없고. 그러니까 공판 검사 쪽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검찰 개혁안 나오고 뭐 이런 거가 맞물려 가지고 좀 빈정상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공익의 대변자들이니까 실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MBC 쪽에 있는 어느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네가 그래서 좀 취재를 해봤다. 아무도 사실 취재를 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었어요. 그렇죠. 사실 보도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 얘기 듣고 너무 반가워서 난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네가 그래서 내가 공판검사 쪽에 좀 확인하고 이거 해봐라 그랬더니 안 그래도 이제 물어봤는데 의지가 좀 없어 보이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